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리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이적 시장 소식 전해드리는 제자리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하고 나서 우승이 정말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토트넘이 25-26 시즌 토트넘의 새로운 홈 구장 유니폼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이쁜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뭐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위너 유니폼을 샀거든요. 아마 3-4주 걸릴 텐데 참 기대가 됩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새로운 유니폼을 입는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팔 리가 없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손흥민 선수에게 우승컵을 안겨준 엔제 감독이지만 지금 다니엘 레비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엔제 감독이 우승컵을 안겨줬지만 지금 이 감독이 리그에서 22패나 당하면서 강등권 바로 위에 17위, 토트넘급의 빅클럽이 17위에 랭크되었다는 것 자체가 강등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표현할 만큼 리그를 망쳐놓은 엔제 감독인데, 그런 엔제 감독을 손흥민 선수 및 그리고 토트넘 선수단이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레비가 엔제 감독을 안 자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단 엔제 감독 다음 시즌 데려갈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엔제 감독도 자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지에서는 이렇게 레비가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을 망하기 직전까지 만들었다라고 비판이 터져버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고, 지금 엔제 감독을 자르기만 한다면 이제 후임으로 들어올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궁합이 정말 좋은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소식까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이제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가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할 경우 브렌트포드 선수 3명을 데려올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으며 만약 토마스 프랭크가 엔제 감독의 후임으로 부임할 경우 브렌트포드에서 익숙한 몇몇 얼굴들이 그를 따라올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주는 토트넘에게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토트넘은 며칠 내로 엔제 감독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엔제 감독의 토트넘 감독직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는데 토트넘은 59세의 감독을 경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과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프랭크는 엔제 감독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클럽의 프로젝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토트넘은 프랭크의 젊은 유망주 육성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면서 흥미롭게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살펴보면 이제 물론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으로 자리를 옮긴다면 선수 영입이 51세 감독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여름 이적 시장이 현재 열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토마스 프랭크가 토트넘으로 부임할 경우 브렌트포드에서 데려올 수 있는 3명의 선수 리스트를 정리했다 하면서 이제 뭐라고 나오는데 제가 뒤에서 중요한 선수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계속 살펴보면 위사는 토트넘에서 히샬리송의 대치자가 될 수 있다. 토트넘은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는데 이번 시즌 스쿼드에서 3개의 포지션 보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은 이미 리암 델랍을 놓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입스위치 타운의 델랍은 첼시가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면서 첼시로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 히샬리송은 현재 자신의 거취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히샬리송은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브라질 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되기 위해서 팀을 옮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로 인해서 토트넘은 새로운 공격수가 절실한 상황인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요한 위사 영입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사는 이번 시즌 35경기에서 19골 5도움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브렌트포드는 위사에 대한 제안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위사는 은베모보다 나이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적료가 책정될 전망인데 곧 29살이 된다. 토트넘은 이미 위사를 한동안 지켜봐 온 것으로 알려졌고, 만약 올 여름 토마스 프랭크 영입에 성공한다면 위사 영입도 함께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수는
이 선수인데요. 미켈 담스고르, 토트넘 미드필더 뎁스를 강화할 수 있다. 미켈 담스고르는 토트넘이 2020년 여름 관심을 가졌던 선수다. 만약 토마스 프랭크가 엔제 감독의 후임으로 부임한다면 그를 토트넘으로 데려오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지금 미드필더 영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늦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담스고르는 지난 시즌 프랑크 감독 체제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프리미어리그 38경기 전 경기에 출전했다. 담스고르는 창의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미드필더로 지난 시즌 리그에서 10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메디슨의 잦은 부상을 고려해서 그의 백업 역할을 해줄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토트넘은 최근 에베레치, 에제 영입설도 연결되어 있지만 24세의 담스고르는 프랑크와 함께 팀에 합류한다면 메디슨의 훌륭한 대체 자원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일단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담스고르도 데리고 올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선수는 은베모입니다.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진에 새로운 옵션을 더할 수 있다 하면서 토트넘 오른쪽에 누가 있나요? 그 선수는 바로 받아먹기의 달인, 찬스를 못 만들기의 달인 존슨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존슨을 더 뛰어넘는 선수를 프랑크 감독이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토마스 프랭크가 토트넘으로 부임할 경우 많은 토트넘 팬들이 함께 합류하기를 기대하는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브렌트포드의 브라이언 은베모다. 카메룬 국가대표인 은베모는 브렌트포드에서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136경기에서 42골 30도움을 기록하면서 인상적인 성과를 보였다. 24-25 시즌에는 자신의 커리어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38경기에 출전해서 20골과 8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시즌 어떤 토트넘 선수보다 높은 기록이다. 토트넘은 이미 은베모와 영입설에 연결되어 있는데 25-26 시즌을 앞두고 이적료 약 5천만 파운드 8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금액이 브렌트포드 구장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여겨진다. 만약 토마스 프랭크가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면 은베모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토마스 프랭크는 이미 은베모는 이번 여름에 판매될 수 있다 라고 인정했지만 적절한 이적료가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은베모는 맨유에서도 이적에 관심이 있어서 추가 설득이 필요할 수 있다 하면서 지금 다니엘 레비가 엔제 감독을 자를지 말지 아니면 유임할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데려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부임했을 때 데리고 올 수 있는 3명도 못 데려오고 올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와, 다니엘 레비 정신 안 차릴래? 일 좀 하자. 여하튼 그 3명이 어떤 선수이고 프랭키 감독이 어떤 감독인지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엔제 감독이 날아갈 경우 토트넘의 감독 1순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포메이션은 352, 343 포메이션을 씁니다. 상대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형하는 가변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엔제 감독처럼 이제 수비라인 올리고 공격해! 그 다음에 일단은 또 컵대에서는 그냥 일단 한 골 넣고 수비해! 이렇게 뻔한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닌 상대 팀의 맞춤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랜 A가 통한다면 상대를 아주 박살내는 이제 프랭크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독의 전술의 키워드는 견고한 수비 블록 그리고 빠른 역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골 비율이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것이 이 감독의 스타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지금 표정을 보시면 야비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이게 바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이 감독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비 시에는 5백으로 전환해서 공간을 차단하는 수비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엔제 감독처럼 그냥 라인 올리고 공격해! 가 아니고 일단은 이제 공간을 지키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조금 믿음직스럽게 볼 수 있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격이 가장 중요하죠. 손흥민 선수를 득점왕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감독은 롱볼과 세컨드볼 싸움을 하는
공격을 유지합니다. 역습 전개를 하는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반 토니가 있을 때 롱볼 타겟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습 시에 3-4명이 동시에 속공으로 동시에 참여하면서 효과적인 공수 전환, 상대 수비가 거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3-4명이 시원하게 상대 수비를 역습으로 박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감독인데 이런 감독이 과연 토트넘에 어울릴지, 지난 시즌에 이 감독이 공격수를 어떻게 썼느냐 스탯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토트넘에 데리고 있다는 선수가 은베모 그리고 위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은베모가 대박이 났습니다. 이 지난 시즌에 20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대박이 난 은베모인데, 이 선수를 오른쪽에 데려올 수만 있다면 존슨보다 2배 잘하거든요. 제가 스탯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이 선수가 지금 23살의 샤데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 자리 왼쪽 윙어로 떴습니다. 근데 이 샤데 선수도 상당히 잘 활용한 이제 프랑크 감독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득점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런지 일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슨은 지난 시즌에 33경기에서 리그 기준이요 11골 3도움을 기록했는데, 지금 은베모는 이번 시즌에 엄청난 골을 기록했죠. 지금 보시면은 20골과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스탯만 봐도 딱 2배 정도 존슨보다 더 잘했던 은베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비 회장이 엔제 감독을 빨리 자르기로 결정한다면 프랭크 감독을 선임할 수 있고, 은베모의 스승인 프랭크 감독이기 때문에 이 존슨보다 2배 잘하는 은베모를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골과 공격 포인트만 더 많이 기록하는 은베모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슨의 기회 창출 능력인데요, 6%밖에 안 됩니다. 거의 기회 창출을 못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존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은베모는 기회 창출을 무려 63%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스탯상으로만 봐도 존슨보다 기회 창출을 10배는 더 잘하는 은베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비가 엔지 감독을 빨리 자르기로 결정만 한다면 프랭크 감독을 데려올 수 있고, 그리고 프랭크 감독이 은베모를 데리고 올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짜증나는 상황이, 레비 회장이 망설이고 있거든요. 자를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지금 맨유가 은베모에게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유한테 은베모를 뺏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레비 뭐하냐? 엔제 잘라라.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랭키 감독이 오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득점왕으로 만들어주냐? 그건 바로 이 샤데 선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샤데는 23살의 독일 공격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11골 2도움을 기록했는데 이 선수는 유망주였습니다. 여기 스탯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경기 출전해서 12골 3도움을 기록했는데, 지금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을 보면 이 선수가 골을 못 넣었던 선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 시즌에는 2골, 지지난 시즌에는 빵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 리그에 적응하지 못한 샤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 선수를 왼쪽 측면에서 적응시켰습니다. 리그에서도 적응시키고, 일단 커리어 하이 12골 3도움을 기록하게 만들면서 지금 이 감독이 공격수, 이 최전방 공격수나 이 이성 공격수를 잘 쓰거든요. 위사 19골 4도움, 그리고 샤데 11골 2도움, 그리고 여기 공격형 미드필더도 2골 10도움, 그리고 은베모도 20골 7도움을 기록하게 만들면서 공격적으로 역습 특화로 상대의 이제 수비를 이렇게 공격수들로만 박살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클래스가 증명이 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프랭크 감독 밑에서 유연하게 상대에게 맞춘 전술로 공격을 한다면 충분히 득점왕을 먹을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흥민과 궁합이 상당히 잘 맞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프랭크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레비가 지금 엔제 감독을 안 자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은 유임하라고. 유임하면은 엔제 감독이 원하는 선수 영입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자를지 말지 고민만 하고 있다가 토트넘이 지금 프랭크 감독도 놓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기분 상하면은 그냥 안 가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은배모도 맨유에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비가 토트넘을 망치기 직전이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을 도와줄 감독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레비가 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레비 회장이 결정을 내리는 대로 제가 가장 먼저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